자,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허제 오랜만에. 한번 가시죠. 토허제. 네,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잠시 없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확대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완전히 모양이 많이 빠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강남 뭐 하여튼 서초 뭐 성마 이쪽이 가격이 반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약간 두드러 맞는 느낌인데 그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냥 통째로 구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용산구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확대해서 네. 그 동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뭐 약간 뭐 희망의 호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영향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당당한 곳도 있고 네. 제일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송파구의 뭐 거여나 마천 이런 데는 네. 사실은 뭐 마포 성동 이런 데보다도 집값도 싸고 아. 최근에 별로 오른 것도 오르지도 별로 없고 않았고. 하는데 아. 사실은 딱 가봐도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실 반포 이런 데와 엮여가지고 딱 지정 그냥 구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아. 것들이 제일 뭔가 피해자 사실은 뭐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고 지난 이제 되게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기보다는 예상한 부분이긴 한데 딱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내일부터 허가제 재진영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또 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네. 무슨 도계위를 열어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안 하고 24일부터 바로 네. 월요일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일 정도가 비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때 거래가 좀 터졌어요. 터졌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거래가 터졌는데 어떤 식으로 터졌냐면은 급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네요. 저는 이걸 많이 주장하는 편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전세 낀 물건을 사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만 네. 전세를 주고 있는 소유주가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말고 좀만 지나면은 이게 가격을 누르는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수요도 차단하지만 네. 매물이 나오는 것도 차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려고 했을 적에 살 매물이 확실히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전세를 주고 있는 소유주들이 24일부터는 못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네요. 이 중에서 일부는 먼저 산 분들도 있어. 뭐 먼저 3분. 예. 예를 들어 반포를 미리 샀어요. 네네. 잠실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반포 산 다음에 잠실은 한 달 후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 네.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24일부터는 못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파산 나는 거예요. 네. 반포는 이미 반포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24일 전에 23일까지 일요일이었는데 이 일요일까지 던진 물건들이 나왔어요. 어떻게든 지금 팔아달라고. 네, 그래갖고 완전 급매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되게 핫한 곳들 특히 잠실이나 이런 송파구 이쪽들이 네. 거래 많이 되던 곳들이 급매들이 많이 나왔고 그 약간 관점 포인트였던 게 제가 볼 때 이렇게 급매가 나올 거는 약간 자명했어요. 왜냐면 그런 흐름들이 보였으니까 네. 선매수 이런 흐름들이 보였으니까. 근데 요거를 대기 이제 매수 수요자들이 얼마나 잡아가느냐. 예를 네. 들어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잠실에 뭐 리센치 이런 데가 뭐 원래 그 토허제 해제 전에는 뭐 최고가가 뭐 28억 5천 막 이랬어요. 네. 국민 평형 기준으로 네. 그게 무려 33억까지 뛰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0%가 넘게 뛴 거예요. 이것도 뭐 3억짜리도 아니고 네. 28억 5천짜리가 33억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32억의 급매를 던졌을 적에 잡느냐. 네. 매수 수요지 31억에 던졌을 때 잡느냐. 요게 네. 약간 향후의 흐름을 좀 매수 대기자들이 얼마나 깔려 있었느냐 이런 거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요 단기 한 2, 3일 정도는 한 고점 대비 한 2억 이상은 낮춰서 거래가 됐고 뭐 잠실 그 옆에 뭐 다른 송파 심지어는 이제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반포도 일부 뭐 이래 갖고 최근 이제 2, 3일간 급매들이 고점 대비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네. 네. 요걸 기준으로 이제 조금 다음을 예상해 보면은 그 완전 팍 오른 그 토지 해제 효과로 팍 오른 고점 네. 그거보다는 좀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의 그 시세도 그거는
일단은 어쨌든 토지 해제의 심리적 효과로 일시적으로 고점을 탁 때렸는데 일단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매수 수요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위례에 사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위례는 세 개의 구가 네. 합쳐져 있는 하나의 맞아요. 그 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송파 걸친 부분은 그러면 해당되는 거죠. 그럼요. 이 부분이 좀 위례에서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넘어지면 얼굴은 송파고 발은 저기 성남이고 이런데 바로 옆 단지는 맞아요. 안 걸렸는데 왜 우리 단지만 걸려? 막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워낙 세 개 구가 모여 있는 네, 곳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서도 송파는 이제 허가제, 네. 나머지는 이제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가격은 그래서 그 허가제가 된 곳은 못 가요 앞으로? 아니면 이 정도로 어찌면 서울시 공인 좋은 동네라는 인증을 받아서 더 가는 거예요? 그쪽도 그 이제 부분도 이제 생각했어요. 의견이 갈리는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규제 토지거래 허가라는 규제 자체가 집값을 누르는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부동산 뭐 전문가라고 하던 뭐 상승론자라고 하던 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정을 했을 적에 지정을 풀었을 적에 막 괜히 들썩이게만 만들고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네. 궁극적으로는 결국 다시 레벨이 맞춰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봐도 네. 매물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강남 3구에 살고 싶어하는 심리적 수요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규제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거 사고 싶어서 살려고 보면은 이제 갭낀 매물들은 없는 거예요. 네. 전세 낀 매물들은 매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매물이 부족한 현상에 의해서 가격 누르는 게 오히려 덜 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는 없다고 그런 어떤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별로 네. 없다라고 보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저는 일단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 지금 워낙 화제잖아요. 네. 화제고 그럼 매수 대기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규제를 세게 때렸으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지? 이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단기에 그러니까 2월 12일인가 요거 해제하고 난 다음에 정말 겨우 한 달 10일 막 요 정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허제 그 해제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오르기 시작한 시작이 딱 해제한 날부터 올랐다기보다는 1월 한 초중순에 1월 중순쯤에 오세훈 시장이 그 무슨 규제 철폐 무슨 토론회 시민 토론회 이런 걸 네. 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를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말해서 이거 해제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강하게 말해서 그때부터 좀 꿈틀대다가 실제로 이게 놀라웠던 거는 그리고 약간 저는 이게 너무 세게 터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 이제 매수 대기자분들이 좀 불안해했어요. 오르는 거 아니야,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소유주분들은 막 기대하고 잠실에 부동산 가면은 지금 안 사고 해제하면 2억 올라요. 이게 단골 멘트였어요. 해제되면 2억 오르니까 빨리 사세요. 이게 단골 멘트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막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고 6월에 풀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1년마다 재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년 6월마다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년마다 토의를 해가지고 연장을 하냐 마냐를 해요. 근데 6월에 안 하고 갑자기 2월에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정치적인 추정이 있죠. 왜 갑자기 6월에 할 걸 2월에 땡겼는지는. 네. 근데 갑자기 어쨌든 약간 여유 있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부동산 가면은 2억 올라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조급함을 훨씬 더 땡겨가지고 일시적으로 팍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과하게 좀 시간 대비해서는 네. 과하게 오른 감이 있다. 그래서 요 엄청 오른 것 정도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엄청 막 이게 토어제 직전 그 전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토어제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재지정되는데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집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토허제는 지금 가격이 안 올라서 사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1년, 그러니까 이제 이번 건은 이제 6월이겠죠. 이번 건 6월이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 계속 재지정이 될 텐데 풀릴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토호제 때문에 안 올랐으면 사야지라는 마음이 저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네. 과연 이게 네. 정말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게 진짜 효과가 그쵸. 있냐? 말씀하신 기대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일단 지금 가격은 너무 높은 거예요. 토어제 때문에 눌린 가격이 아닌 거죠. 네. 여기서 눌리면은 이제 눌렸을 적에 다시 그 기대하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데 네네. 지금 가격에서는 그런 기대하는 수요보다는 단기적으로 엄청 올랐는데 여기에 지정을 때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반대의 기대가 지금은 일단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정부에서 오늘 어쨌든 또 대출 규제 뭐 은행장들하고 뭐 얘기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대출 관련해서도 계속 뭐 메시지를 내잖아요. 메시지도 내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은행 자율적으로 조금 좀 자제 좀 해라. 네. 이런 식의 대출 규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은 일시적으로는 저는 효과가 약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크진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심리적 효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복합적인데 네. 그런 기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약간 그 무주택자들의 경종을 울렸거든요. 이거를 내가 망설였다가 큰일 나였는구나. 네, 한 네. 방에 이렇게 되는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약간 조정되면 또 막 또 수요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굉장히 일시적인 네네. 효과 요 정도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 옆 동네들로 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 묶으면? 그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대도 많이 하고 예.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그 만약에 요 규제 효과로 인해서 여기가 눌리면은 여기를 살 것 같아요. 가격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 살 것 같고 여기 눌리고 여기 튀어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3구 용산을 묶었잖아요. 요 네. 4구 요 4구 외에 나머지 그 인근 뭐 그 다음 급지라고 하는 마포성동, 강동 요런 데는 별로 안 올랐다면 이게 풍선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상당히 발맞추면서 올라갔어요. 뭐 둔촌주공이나 마포 막 이런 데도 맞아요. 사실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기에는 이미 같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망 말고 가이드를 하나 드리자면은 네네. 이 풍선 효과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됐을 적에 네. 잠실 바로 옆에 사실상 생활권이 잠실 비슷한 신천동에 파크리오라고 이제 네.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엘리트파라고 해서 사실 잠실과 묶이는 잠실 동만 지정이 되니까 네. 바로 옆에 신천동 파크리오가 올랐어요. 그때 잠시 이렇게 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또 트리지움이라는 잠실동에 토어제 묶인 아파트가 네. 있는데 한 번도 파크리오는 트리지움보다 비쌌던 적이 없는데 그 딱 지정 때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역전을 딱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은 돌아와요. 한 1년 걸렸나? 원래 가격. 결국은 밸런스가 맞춰지고 토어제가 유지가 돼도 그래서 네. 제가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한 것 사례 중에 하나인데 풍선 효과가 생겨도 결국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풍선 효과가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얘기했지만 있을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생겨갖고 강남 3구는 좀 조정이 됐는데 마포, 성동, 강동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사면 안 돼요. 그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풍선 효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는 좀 접근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요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뭐그 동네 사는 분들이야 이제 뭐 내 이해가 걸려 있거나 안 걸려 있거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근데 나머지 대부분 우리 전국에 사시는 국토의 분들. 99점 몇 퍼센트 사시는 분들은 와, 씨, 저거 뭐 도대체 딴 나라 얘기 같고 도대체 우리 동네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들은 뭐 양극화된다는 얘기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더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네. 여기는 더 오를 뭐 요소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더 적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부엔 또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이 반등을 해도 그 지방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대구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구도 사실은 상급지가 있고 거기서도 뭐 신축이 있고 막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내에서의 어떤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사실은 좀 지금 지방 규제 완화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그 지방의 규제 완화를 좀 보통 천천히 풀잖아요. 한 단계, 두 네, 단계에서. 네. 근데 좀 많이 풀고 나면은 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반등을 하기도 하고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이랑 서울 혹은 서울에서 강남과 뭐 노도강 이런 그래프를 이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뽑아 보면은 갭이 계속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벌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너무 벌어졌다 싶으면은 좁혀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하면서 결국 결국 벌어지는데 네. 좁혀지는 구간이 오긴 올 거라고 보고 보통 그 트리거는 규제 완화가 강하게 오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 2009년 옛날에 2009년에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때 다 같이 떨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엄청 세게 했단 말이죠. 네. 다 같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또 너무 세게 하니까 수도권만 탁 묶었어요. DTI라고 대출 규제 딱 묶으니까 지방이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네. 서울은 좀 3, 4년 정도 침체했더라고요. 갭이 확 메꿔졌어요. 그래서 규제를 차별적으로 하면은 확실히 효과는 나는 편이고 저는 약간 한 가지 말씀 뭐 이게 뭐 누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것도 성파구의 거여 맞춘동처럼 수도권과 지방으로 규제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뭐 가평도 있고 네, 네. 양평도 있고 저기 인천 한 근처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네. 그런 데가 사실은 광역시나 뭐 창원, 천안 이런 데보다 집값도 훨씬 싸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래. 그리고 미분양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게 단순하고 쉽게 지방과 수도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조금 토호제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핀셋적으로 좀 접근을 그러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이번에도 구로 딱 묶어버리니까 뭔가 보기엔 멋있어 보이는데 정작 거기 경계선에 거주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예. 거여마천 쪽에도 그렇게 막 집값이 높은 걸로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 그렇죠. 뭐 마포 성동보다 오히려 약간 아래. 예, 그렇게 볼수 그래서 있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지방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 지방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 폐지해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 취득세 그 딴 거보다도 그 특히 취득세 중과가 지금 똘똘이 한 채 네. 요거에 되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다주택들을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요것을 뭐 예를 들어서 예전 수준을 돌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취득세 규제 완화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일 거라고 보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거는 투자를 하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다주택 네네. 투자를 하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쵸. 대신에 지방 경제를 살리고 네. 어떻게 보면 똘똘이 한 채를 줄임으로써 약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상급지의 비싼 집값을 좀 누르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의 99%의 집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이게 좋은 정책이고 예를 들면 내 표심에 좋은 정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정책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효과는 있을 거다. 미분양 해소와 뭐 PF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은 딴 거보다 취득세 중과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요거는 확실히 효과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대체로 뭐 아파트가 워낙 이제 핫하긴 하지만 하여튼 아파트의 모든 거의 대책이나 집 뭐 규제나 이런 게 다 몰려 있으니까 아파트 아닌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쪽으로 혹시 눈 돌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쪽은 별로 뭐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그것도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또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가 딱 아파트만 딱 찍으니까 네. 이제 뭐 기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데가 좀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요? 보지는 않고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선호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경우는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 대체제나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원룸이나 뭐 1.5룸 이런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네. 데는 사실은 그냥 월세가 올라줘야 돼요.
월세가 올라주지 않으면은 네. 좀 이거는 진짜 수익형이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풍선 효과가 그런 비아파트 시장까지 퍼지려면은 진짜 이 투자 수요나 투자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 굉장히 강한데 여기를 묶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21년에 이제 코로나 뭐 제로 금리와 유동성을 막 풀었을 적에 그때는 네. 진짜 막 엄청 투자 수요가 미친 듯이. 어디 무슨 뭐 그림도 투자하고 심지어 쟤는 투자 아니 이 정도 난도 투자해요. 난 그때는 정말로 정말 아, 그래요? 난돌막 도수석 막 이런 거 막 네. 돈이 너무 막 많이 끌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막 뭐든지 오르니까 NFT 막 이런 거 엄청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랬었죠. 그 정도가 되면은 부동산에서도 대체 투자들이 엄청 곽강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서울시와 국토부 발표는 갭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제 뭐 데이터로 보고 뭘로 보던 지금은 굉장히 실수요 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묶는다고 대체제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좀 이어서 하면은 지금 서울시가 토호제 다시 묶으면서 발표한 게 갭 투자 비율이 뭐 한 46%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를 약간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46% 정도면은 갭 투자를 반 정도나 하네. 실수요는 반밖에 안 되네.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매물 쫙 있잖아요. 그럼 눈 감고 하나를 딱 고르면은 반은 전세 낀 거고요. 그렇죠. 네. 반은 실거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매물이 다 그렇게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어서 살 때 보통 이제 갭 낀 게 좀 싸요. 네. 그러니까 갭 낀 걸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무주택자가 일단은 오를까봐 미리 약간 이렇게 사두고 한 4년 후에 들어가야지 이런 건 네. 이런 것까지 실수요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전세 낀 걸 사는 건 다 갭 투자다라고 해서 뭔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건 저는 맞는 어떤 분석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취득세 중과를 물고 다주택자가 사는 비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주변에 혹은 뭐 많은 뭐 투자자분들 실수요자분들 만나봤을 적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강남 3구에 그 이 조정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여기에 2주택자가 그러니까 다른 데 집이 있는데 새로 집을 매수한다라고 네. 하면은 농특세 포함해서 취득세 9%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한 예를 들어서 좀 선호하는 아파트가 30억 정도 한다고 네. 하면은 취득세만 2억 7천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투자 안 하거든요, 요새.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투기 수요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수요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걸 묶는다고 다른 투자 수요가 다른 데로 삐져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후로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다시 좀 상승 기조를 전체로 얘기하면 좀 너무 힘든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상승 기조를 타는지 아니면 좀 안정 내지는 좀 하향 기조를 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거는 그죠.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일단은 저는 그 뭔가 전망을 뭐 연간 전망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올해가 특히 어려운 거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는 정책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올해는 약간 이제 강남 3구나 이쪽은 되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상황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네. 단기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근데 그 외에 말씀하신 더 많은 그런 집 기준을 생각하면은 저는 올해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었던 곳들이 오르는 거니까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야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 약간 하반기쯤 되면은 뭐 노도강 금감구로 대표되는 약간 서울의 비상급지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경기도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경기도 역세권, 인천 역세권 이런 곳들도 네. 혹은 지방에서 좀 상급지들 이런 곳들이 괜찮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대출 규제도 좀 차별적으로 좀 하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그래서 대출 규제 많이 안 받는 곳들이 많을 텐데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네.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은행은 자체적인 자율적인 대출 규제를 하라고 해도 자신들의 총량제 안에서는 다 팔아요. 네. 이걸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서 못 팔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못 팔면 여기에다가 특판을 내서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네,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고가 주택을 묶어주면은
그 아래쪽에 오히려 더 좋은 어떤 더 많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특판 같은 거를 많이 내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비상급지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뭐 비서울 이런 네. 쪽들은 집을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핫한 토호재 이쪽들을 제외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시는 그쪽으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쪽은 오히려 지금 그 토호재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들은 오히려 지금 그냥 눌려 있고 다 딴 데보다 덜 오른 그런 가격에 매수 검토 내 집 마련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호재 유지하고 다주택 중과도 지방 쪽으로 이제 그렇죠. 풀어주게 맞아요. 되면은 어쨌든 그 강남 3구 이외 지역엔 실수요자들이 이제 대출해서 이제 집을 살 테니까 가격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정책적으로 봐도 저는 원래 이 토호재 난리가 나기 전에 이번 대선의 화두는 부양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토호재가 난리 나서 부양을 무조건 밀 수는 없게 됐는데 양극화 해소를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관련한 공약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아마도 비상급지 뭐 아니면 비서울 이쪽에는 네.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전 아카데미 우리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네. 나눠봤고요.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좀 저희가 잘 왜냐면 워낙 큰 자산이니까 그럼요. 네, 네.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